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유자라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제가 좀 인생을 좀 특이하게 살았어요. 너무너무 상상을 하지 못했던 일들이 일어났고 너무 신기한 일들이 많이 일어났고 참 극적으로 인생을 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참 많이 있는데 친구도 별로 없고 남편도 없고 혼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마음을 알려드리고 싶다는 생각에 이렇게 비디오를 만들게 됐습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들하고 커피숍에 있다고 생각하고 그 커피숍에서 수다 떤다고 생각하고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커피 지금 마시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다 커피 한 잔씩 사드리고 싶지만은 여건이 안 되니까 지금 커피 한 잔 타서 잡수세요. 제가 좀 성격이 좀 특이했던 것 같아요. 지금도 특이한 것 같고 어려서부터 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통 애들은 국민학교 1, 2학년 때 조금 했을 때 그냥 뭐 애들하고 같이 뛰놀고 그런 것만 관심 있을 텐데 저는 이상하게 조금 했을 때부터 골방에 틀어박혀 가지고 생각하기를 좋아했어요. 혼자서. 그래서 하도 혼자 있기를 좋아해 가지고 어떤 때는 학교 갔다 오면은 엄마가 없는 게 좋더라고요. 보통 애들은 엄마 있는 거 좋아하잖아요. 왜냐면은 엄마 있으면은 간섭하고 잔소리하고 그게 싫어가지고 그냥 혼자서 뭔가 하기를 좋아해가지고요. 하여튼 좀 그랬습니다. 그래서 국민학교 2학년 때인가 언젠가 일요일 날인데 일요일 날은 학교 안 가도 되잖아요. 근데 혼자 한 오후 2시쯤에 학교를 갔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가가지고 다른 애들 뭐 애들 몇 명 있는데 애들 뭐 미끄럼 타고 그네 타고 그런 것들을 그냥 벤치에 앉아가지고 그냥 쳐다보는 거예요. 그리고서 멍하니 쳐다봤던 기억이 그게 아직도 안 잊혀지거든요. 그러면서 생각한 거예요. 왜요? 하늘을 그냥 멍하니 쳐다보면서 뭔가가 있어야 될 것 같고 뭔가가 확실하게 된 것 같고 뭔가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뭐라고 표현해야 되지? 너무 답답한 상태. 그러니까 그때도 그런 걸 느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해결해야 될 것 같고 뭐 확실치가 않으니까 너무 미식미식한 느낌이라고 할까? 그런 걸 느꼈어요. 그러니까 내 나름대로 내가 나는 왜 도대체 내가 계획한 것도 아닌데 이 세상에 갑자기 던져져 갖고 이렇게 살고 있나? 도대체 어디에서 왔나? 왜 나는 이런 부모님을 만나고 이런 상태에서 갑자기 내가 원한 것도 아닌데 이런 삶을 살고 있나? 물론 좋으신 부모님하고 좋은 가정에서 자랐지만은 그렇게 그런 생각들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를 찾아야겠다. 그래서 그게 일생을 살아오면서 그러한 그 진리를 찾는다고 할까 쉽게 말해서 그게 확실한 건 같지는 않은데 그러한 뭔가의 질문이 막 마음속에서부터 있었기 때문에 그거를 찾아야 되겠다는 욕구가 항상 어떤 거보다도 강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여튼 그거부터 찾아야 됐어요. 저는. 그래서 제 마음이 그렇게 혼자서 계속 생각하기를 좋아하고 연구하기를 좋아하고 물론 인생을 살아오면서 어떤 사건들이 있어갖고 그런 거에 덮여서 약간
그게 좀, 그 질문이 그 파도라고 할까? 그게 좀 잔잔할 때도 있었지만, 어떤 때는 막 너무너무 찾아야 되게 찾고 싶어가지고, 하여튼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써가지고, 좀 내면의 부르짖음이라고 할까? 그런 게 끈덕지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여튼간 뭐, 이제, 학창 시절에, 대학 시절에서도 전공 과목은 공부 안 하고 철학책만 보고, 어,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제 인생에 있어서 이러한 의문들에 대한 해답을 얻었다고 할 수 있어요. 제 인생을 아주 확 바꿔놓은 사람이 있어요. 뭐 여러 경우가 있었지만 가장 그래도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은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이분입니다. 이름은 요가난다님. 이 요가난다님 때문에 제 인생이 확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너무 좋은 쪽으로 건강하고 행복하고 재밌고 아름답고 그런 쪽으로 바뀌었습니다. 너무너무 드라마틱하게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 뭐 제가 살아온 건 다 생략하고 이 요가난다님을 어떻게 만났냐 그거를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대학교 때도 뭐 별로 공부도 못하고 철학책만 읽고 이제 그러다가 이제 미국 와서도 계속 책을 읽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철학, 문화 그런 책을 제가 참 많이 읽었습니다. 한국에서. 그 다음에 이제 미국에 온다고 생각하니까 영어 못하면 바보가 된다고 생각하니까 영어를 공부를 했죠. 영어 회화도 공부하고 영어 성경 미국 오기 전에 영어 성경을 그 신약 성경을 미국 사람이 녹음한 게 있거든요. 그 녹음기를 들어갔고 처음부터 끝까지 신약 성경을 제가 다 듣고 왔습니다. 별로 실력은 없었는데 그리고 그 당시에 뭐 그 회화 뭐 민병철 정철 그런 회화도 한번 테이프도 다 듣고 왔고요. 그래서 영어를 좀 하긴 했었는데 일단 미국에 오니까 참 답답하죠. 하여튼 실력도 없고 뭐 영어 성경 신약 성경 듣고 왔다고 해도 하여튼 독해력도 너무 떨어지고요. 제가 하여튼 책 하나 보려면 책 한 페이지 보려면은 30분씩 걸렸습니다. 수많은 모르는 단어를 찾아야 되고. 근데 제가 그때 아이디어가 딱 떠오른 게 너무 철학책 보기를 좋아하니까 그 철학책, 문학책 내가 좋아하는 그 작가들을 한국말로 읽은 거를 한번 영어로 읽어보자 이런 생각이 났어요. 그러니까 한국말로 읽은 거는 영어로 그 내용을 훤히 아니까 영어가 쉽게 읽히겠죠? 그래서 제가 제일 먼저 읽었던 게 도스토옙스키의 죄와 벌, Crime and Punishment를 읽었습니다. 그러니까는 영어 뭐 한 페이지 보면 30분씩 걸렸는데 내용을 훤히 아니까 그리고 내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니까 그렇게 잘 읽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며칠 만에 조합을 다 읽고 그때부터 하여튼간 한국에서 한국말 읽었던 책 좋아하는 책을 다 찾을 수 있는 건 다 찾아서 뒤져가지고 도서관을 뒤져가지고서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영어 실력이 많이 늘더라고요. 뭐 하여튼간은 이 도서관, 대학 도서관까지 다 찾아가면서 제가 영어로 된 책을 읽었어요. 그래서 영어 실력이 좀 늘었죠. 이제 그러고서 책을 많이 보고 그랬는데 그런 가운데서 이제 계속 진리를 찾고 있었죠. 근데 어느
그러니까 요가난다님을 만나기 전, 그러니까 요가난다님을 만나기 전에, 그러니까 어떤 사건이 터지려면은 사건이 항상 그런 뭔가의 그 리듬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탁 어떤 거를 막 하면은 그게 막 강하게 막 올라갔다가 그 사건이 탁, 그러니까 뭐라고 하지, 전조가 있으면은 그게 그러한 바이브레이션, 그 진동파가 막 에너지가 나가가지고서 자기가 원하는 일이 딱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그러니까 제가 이제 1996년이었던 것 같아요. 96년에 제가 막 아주 막 심하게 진리를 찾았던 것 같아요. 아직도 진리를 못 찾은 단계지. 그러니까는 수없이 많은 책을 읽었는데 막 하여튼 아주 진지하게 찾기 시작했어요. 근데 뭔가를 막 찾아야 되는데, 해결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책을 읽기도 하고, 또, 그리고 성경도 참 제가, 그러니까는 미국 오기 전서부터, 20대에서부터 그렇게 영어 성경을 듣고 읽었지만은, 하여튼간 그때, 20대 초반에도 제가 또 성경을 읽고서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읽었어요. 그 마태복음 산상수훈 같은 거 정말 예수님 그 생각을 하면은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진리라고 생각하고 그 성경을 읽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에서 막 10,000원 버스 타고 다닐 적에 그 시간이 아까워가지고 조그만 성경책을 신약성경 같은 거 놓고서 서서 읽고 그렇게 읽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무슨 말 하려다 그랬는지 하여튼간 그랬는데 교회를 다른 사람들 다 다니잖아요. 근데 저는 하여튼간은 성격이 어려서부터 그런 것 같아요. 다른 사람이 다 한다고 하지는 않아요. 왜 다른 사람이 한다고 해야 돼? 내가 그거 하고 싶은 걸 하지. 항상 그랬어요, 저는. 그래서 교회를 왜 교회를 여기저기 다녔는데, 그러니까는 그때 이제 내가 아까 막 진리를 막 찾기 전에 전조 정말 열정적으로 찾았는데, 교회 다녀서 그 목사님하고도 얘기해보고 교회 예배도 참석해보고 해도 물론은 참 감명도 받고 그렇지만은 어느 한 교회를 정해서 내가 그 멤버가 돼가지고 그 교회에 이렇게 딱 입적을 두고 다니지를 못한 거예요. 그렇게 그럴 마음이 안 생겨요. 그렇게 되질 않아. 그런 게 없어요. 왜냐면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왜 뭐 불교나 뭐 기독교나 뭐 기독교 수많은 종파들 다 있는데 그것이 뭔가가 부분적이고 전체가 아니고 뭔가를 포괄하지 않고 나라는 존재를, 이 요자라는 존재가 거기에 두드려 맞춰질 수는 없는 거예요. 내가 뭔가의 시간 낭비 뭐 이런 것처럼 느껴졌고, 하여튼간 내가 그 교회를 다닐 수는 없었어요. 물론 막 예배를 드리면서 찬송가를 들으면서 부르면서 또 찬송을 들으면서 뒤에 앉아갖고서 막 눈물을 줄줄 흘리고 그런 때도 있지만 계속 나갈 수는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때 내가 플로톤에 살았을 때인데, 오렌지 카운티 거기서 뭐 책을 뭐 돈 주고 살 필요는 없죠. 도서관에서 다 공짜로 빌리니까 책을 읽기 시작했는데, 이제 철학책을, 그러니까 문학, 제가 한국에서 봤던 거는 다 읽고 대부분 읽고 그거 한국에서 본 거 아니고도 서양 철학책, 그러니까 뭐 제가 니체도 참 좋아했습니다. 뭐 도스토옙스키 뭐 알베르 까미 뭐 칸트 이런 것도 읽고 서양 철학도 읽었는데, 하여튼 뭔가 참 너무나 많은 걸 느끼고 깨닫고 배운 것도 많지만, 그래도 그게 뭔가의 해결책은 제가 원하는 저희 질문에 대한 답은 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책은 그 도서관에 없는 거를 막 오더까지 해가지고 제가 그렇게 보고 그랬는데, 서양 철학을 보다가 이 서양 철학에서 동양 철학으로 옮겨 들어가더라고요.
동양 철학으로 가다 보니까 뭐 불교도 보고 뭐 무슨 뭐 하여튼 뭐 손금까지 보고 뭐 하여튼 뭐 심리학 뭐 여러 가지 책을 봤어. 그래서 제가 한 2주에 한 번쯤 도서관에 가가지고 한 15권쯤 빌려와가지고 철학책 그런 것들을 심리학 그런 것 15권쯤 빌려와가지고 한 서너 권을 다 읽고 갖다 주고 이런 식으로 해서 책을 많이 봤는데 하여튼간 제가 서양 철학 읽다가 그 다음에 동양 철학으로 갔는데 동양 철학 심리학 뭐 손금 보는 것까지 다 보고 그러다가 불경 뭐 그런 것도 보고 그러다가 요가로 갔어요. 근데 참 하여튼 제가 봤던 책들이 너무너무 좋은데 그래도 뭔가예요. 그 해결은 아닌 거예요. 근데 이제 요가를 봤는데 하여튼간 굉장히 좋더라고요. 근데 풀러턴 라이브러리에서 요가인데 오토바이오그래피 오브 웨스턴 요기라는 그런 책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껍데기 표지에 백인 남자인데 백인 좀 나이 든 남자인데 한 50대로 보이는 남자인데 머리가 긴 그 남자가 오토바이오그래피 오브 웨스턴 요기 그 책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책을 읽었는데 아주 좋아요. 뭐 내용은 지금 하도 오래돼서 잘 생각 안 나는데 근데 그 사람이 너무너무 정말 진리에 가깝고 진짜 막 눈물을 흘리면서 읽었는데 그렇게 훌륭한 사람 책을 쓸 수 있는 사람이 보니까 파라마한사 요가난다의 제자였어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제가 이 사람이 이렇게 훌륭한 사람인데 그러면은 요가난다라는 사람은 이 사람이 요가난다라는 사람의 가르침을 받았는데 요가난다는 얼마나 훌륭한 사람이면은 이런 제자가 있나. 그래서 제가 그 요가난다가 쓴 책을 봐야겠다 하고서 찾았는데 찾다 보니까 이 책 말고 하여튼간 이 책이 오토바이오그래피 오브 요기 바이 요가난다 이 책을 제가 찾았습니다. 근데 그 책을 찾았는데 이 책을 찾고 집에 와서 그때 일하러 나 무역회사인가에서 일하러 다녔던 것 같아요. 제가 하여튼 한 일주일 만에 읽었어요. 일주일 만에 읽었는데 이제 일하고 와서 밤에 읽었는데 정말 이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럴 수는 없는 거예요. 왜냐면은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읽다 보니까 막 내가 생각했던 거하고 너무너무 똑같은 게 생각되고 막 이럴 수가 있냐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막 눈물을 흘리면서 막 밤에 일어나서 막 손뼉을 치고 막 소리 지르면서 읽었어요. 아니 이럴 수가 있어요. 어떻게 제가 그렇게 찾았던 겁니다. 제가 몇십 년 동안 국민학교 때부터 그 전서부터 제가 찾았던 그것이 여기에 있었습니다. 이럴 수는 없는 거예요. 이런 말을 누구한테 해요. 그래서 근데 저는 그렇기 때문에 제 마음에 뭐라고 표현할 수는 없지만 이게 너무너무 큰 거예요. 이럴 수는 없어요. 근데 그 사람의 이거를 다 읽고 나서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한 일주일에 걸쳐 갖고 읽었는데 여기에 있는 말을 하라는 대로 해보니까 그런 일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말한 그대로의 결과가 저한테 저의 몸과 마음과 저한테 그대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여튼간은 뭐 그때 묵상이라는 거를 한 번도 해보지 않았는데 이 책에 있는 대로 제가 한번 시도를 해봤어요. 그래서 쉬는 날 아침에 일어나서 8시부터 묵상을 뭐 깊게 오래 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8시에 딱 앉아가지고서 한번 오래 해야지만 깨달음이 온다. 뭔가가 일어난다 해서
제가 할 수 있는 한 해봤어요. 올해 했는데 화장실 딱 한 번 갔다 오고 화장실 딱 한 번 갔다 오고 일어나서 보니까 눈 뜨고 보니까 1시까지 했습니다. 그러니까 5시간을 제일 처음에 묵상했는데 5시간을 했어요. 그러니까 참 제가 생각해도 신기하죠. 근데 그 5시간 같지는 않고 좀 말로는 표현하기 힘들지만 뭔가가 일어났습니다. 너무너무 참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났고 어쩌면 이럴 수가 있는지 하여튼 제가 그런 상태에서 있었는데 너무 비밀스럽고 신기한 거라 그렇게 어떻게 뭐 자세하게 표현할 수는 없지만 그러니까 보통 사람이 들을 수 없는 그 소리 그 다음에 막 하여튼 거울을 보니까 막 라이프 포스가 막 몸 전체에서 무슨 어떠한 그 전기 같은 것이 라이프 생명의 그 파워가 막 몸에서 왔다 갔다 해갖고 이 거울을 보니까 막 뛰는 거 이렇게 목 같은 데가 이렇게 막 불끈불끈 그게 막 그런 솟아났다가 막 이게 막 돌아가는 그런 것도 느끼고 막 하여튼 막 묵상할 때는 반짝거리는 뭐 그런 하여튼 약간은 그런 비전이라든지 뭐 그런 것들 그런 걸 좀 약간 신비한 그 초의식 상태에 있는 것을 제가 경험을 했어요. 그러고 나서 하여튼간 그때부터 시작해갖고 지금까지 제 인생은 참 누구한테 말도 안 했지만은 내면에 너무너무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다른 세계에서 살았습니다. 참 말로는 표현할 수도 없고 너무너무 특이하게 살았어요. 그러니까 뭐 누가 말하면 뭐 믿지도 않지만 참 신비적인 그런 것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묵상을 시작을 하면은 그 초의식 단계에서 여러 가지 소리가 들려요. 그러니까 범블비, 이 세븐 센터라고 있는데 이 척추에 꼬리뼈부터 여기 영안이 있는 데까지 세븐 센터에서 거기에 집중을 하고 묵상한 가운데서 집중을 하면은 그 센터마다 되게 특이한 소리가 들리는데 벌이 윙윙거리는 소리, 뭐 하프 소리, 플루트 소리, 그 다음에 벨 소리, 그 다음에 막 바닷물이 막 롤링 워터 바닷물이 하는 무슨 그 쏴쏴 하는 그런 바닷물 소리, 그 다음에 막 교향악 소리, 올간 소리, 뭐 너무너무 그러한 그 우주의 음악이 실제로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을 경험하니까 그냥 살아갈 수는 없죠. 그래서 제가 그때 살고 있던 아파트에 풀장이 있었는데 이상하게 묵상을 하고 있는데 묵상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무슨 물소리 같은 게 막 싹 물소리 같은 게 들린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에 풀장이 없었는데 묵상하는데 웬 물소리가 막 자꾸 들려가지고서 여기에 다시 풀장을 만들었나 하고 하면은 확실히 풀장이 없는데 그런 물소리도 들리고 뭐 합창 소리도 들리고 하여튼간 초기 단계에 저는 그런 많은 신비적인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이 요가난다 이 오토바이오그래피를 다 읽고 그런 묵상을 하고 그리고 나서 제가 이 책을 다 읽고 보니까 뒤에 그 요가난다가 창립한 단체 SRF Self Realization Fellowship이라는 단체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래서 거기 찾아봤는데 전화번호도 있고 또 그게 거기에서 그 요가를 공부할 수 있는 요가난다님의 가르침을 공부할 수 있는 레슨을 보내준다 뭐 이런 게 있어가지고 우선 저는 그거 알기 전에
요가난다님이 쓴 책을 보고 싶어가지고 제가 여기다 연락을 했는데 뭐 이 요가난다님이 쓰신 책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난 너무너무 기뻤어요. 그래서 책을 오더를 했고 그 다음에 레슨도 있다 해가지고서 레슨도 오더를 했습니다. 근데 하여튼 이게 전부 너무너무 기적적인 일이었고 저는 그때 이거 하나만 읽은 것도 너무 감사하고 막 놀라운 일이었는데 요가난다님이 지은 책이 또 있다는 것만 생각해도 너무 좋은 거예요. 그리고 레슨까지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때 무역회사에서 일했을 텐데 일주일에 2번씩 레슨을 이제 받아보게 됐는데 처음으로 레슨 받았을 때 그러니까 그 기대감 기다렸는데 한 일주일 2주일 만에 레슨을 처음으로 우체부가 그 회사에 받아들였을 때 그리고 너무너무 기다리고 너무 기다린 거니까는 그걸 뜯어볼 수가 없는 거예요, 봉투를. 그래서 사장님 나가고 조용한 가운데 조용한 시간에 혼자 그냥 뜯어보지도 못하고 너무 소중한 거기 때문에 막 가슴에 안고 있다가 아무튼 살짝 뜯어봐가지고서 그거를 레슨을 딱 해가지고 읽는데 그러니까는 너무 이상해요. 이게 너무나 집중되어 있고 너무 원하는 건데 그걸 가졌으니까 이 마음이 그 상태가 굉장히 하나에 집중된 상태니까 이상한 게 일어나더라고. 그 레슨을 보니까 글자 주위에 막 반짝반짝 거리는 그런 빛들이 막 글자 뒤에 막 불꽃을 튀기면서 춤을 추는 거예요. 막 네가 이 레슨을 보게 된 거를 우리는 우주 전체의 입자들이 원자들이 막 우리 축하한다 너무너무 좋다 그러면서 막 춤추면서 막 빛들이 반짝거리는 거예요. 그렇게 막 불꽃 튀게 그 레슨을 막 무섭게 읽은 거예요. 개걸스럽게. 그렇게 제가 공부를 했습니다. 제가요 너무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은 좀 횡설수설 이렇게 떠들은 거 들어주신 거 감사하고 다음 비디오에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